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국내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실 때 중형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간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손익비적으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분할 매수 손익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옳은 매매가 될 수 있는지, 옳지 않는 매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로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타임프레임으로 넘어와서요, 최근에 이런 매물대에서 삼성전자를 스윙 트레이딩 형식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되게 우하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6만원 근처의 매물대 형성을 보고요, 지지 근처에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6만원에 한 주 내려오면서 59,000원 한 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담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총 10주를 샀는데요, 평단을 한 56,000원 근처에 담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적정하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일단 한 주를 사는데 큰 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6만 원이 필요하죠. 그럼 내려가서 쭉 여러분의 평단을 이런 식으로 맞춘다고 해도 10주를 산다고 해도요, 총 56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로다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56만 원이라는 계좌 대비 드로다운이 클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쭉 담았다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이런 매매를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런 매물대 근처에서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0계약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요, 쭉 내려오면서 평단을 예를 들어서 11,000 근처로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해서 11,000 근처에 맞춰서 1,700을 치는 순간 이게 이제 400포인트의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11,000에서 1,700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틱적으로는 이게 1,600틱이 되는 거고요. 1,600틱이라는 것은 다시 여기서 5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틱당 가치가 5불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 손실이 8,000불이 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환율로 하게 된다면 1,000만원 돈이죠. 10계약을 담는다는 가정하 8,000만원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부담감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손익비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상승 파동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다시 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요, 손절을 걸어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종 손절은 무조건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려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논의가 가능한 거고요, 최종 손절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응을 하면서 장기 투자는 다르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는 가정하에 수익이 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털어내는데 손실이 나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일단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최종 손절은 걸려 있어야 됩니다. 단기 이평선 근처에서 세계약을 담아내고 또 손절 근처인 중기 이평선 근처에서 세계약을 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만 치고 세계약만 담아서 가게 됐죠. 근데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총 6계약을 담아서 올라가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많이 눌린다고 했을 때 혹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3계약을 담아서 올라가서 수익이 날 때는 3계약으로 수익이 납니다. 자, 물론 내 6계약을 다 태우고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승률이 100%라는 전략은 없기 때문에 손절을 친다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대로 쭉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3계약 그리고 여기서 3계약 총 6계약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날 때는 3계약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손실이 날 때는 6계약으로 손실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계산하기 쉽게 수익도 100불, 손실도 100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계약으로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 총 300불의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손실이 난다라는 가정하에 총 600불의 손실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을 탔기 때문에 평단이 조금 더 괜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0불의 손실이 아니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0.5대 1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승률을 유지해야 됩니까? 100에서 0.5 플러스 1을 하면 66.6%의 승률이 나와야 됩니다. 67% 이상의 승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은 승률을 유지해야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많은 좀 압박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분할 매수 접근의 문제점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3계약, 여기서 3계약만 탄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정말 강한 추세가 나올 때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3계약, 여기서 3계약만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계약을 더 타고 손절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3계약 타는 건데 내려와서 자꾸 손절을 치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3계약 타고 조금 더 손절을 늘리고 밑에서 조금 더 물을 타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럼 3계약 타고 여기서 한 3계약 타고 여기서 한 2계약 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점점 더 이 손절의 범위가 나중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단기 트레이더였는데 점점 물타기를 하면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3계약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갈 때는 쭈루룩 수익이 날 때는 이제는 3계약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쭈루룩 내려오면서 손실이 날 때는 12계약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이클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계약당 100불 익절, 손절 100불이라는 가정하에 수익 날 때는 300불의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손절이 날 때는 물을 탔으니까 평단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한 1000불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손익비로 가져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손익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극한적으로 제가 손익비 0.1 이하의 손익비도 봤습니다. 여러분 0.1의 손익비를 가지고 간다는 가정하 계산을 해보시면 100에서 1.1을 나누면요 90%의 승률이 나와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거래를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지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매매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견고한 전략을 가지고 내가 진입의 타점이 나왔을 때 모든 계약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의 중요한 지지가 179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때 한 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지를 테스트하고 다시 그 방향으로 뚫고 나갈 때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이탈하는 공간에서 진입을 함께 하고 손절을 그 최근 저점 밑으로 두는 이러한 매매 방식으로 한 번에 모든 계약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준은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특정한 지지나 저항을 테스트하고 간다라는 가정하 그 지지를 테스트하고 최근의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길을 동행을 할 때 이탈을 했을 때 모든 계약을 한꺼번에 싣고요. 그 밑에 손절을 건다고 한다면 진입을 기점으로 여러분 올바른 손익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손절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 고점까지 라이딩을 한다고 해도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물론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계약, 2계약 정도 타보고 내려오면 조금 더 타고 적당히 올라가면 익절을 해야지 라는 마음에 처음 계약수를 탈 때 마음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손익비적으로 맞지 않는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는 더 적은 계약수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더 많은 계약수로 손실이 납니다. 물론 추후에 이걸 불타기로 맞출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파동을 만들고 올라갈 때 더 많은 계약수와 더 큰 손절을 걸고 갈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특히나 레버리지가 들어간 선물 시장에서는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